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8건이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성환입니다.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장사시설 주변 마을 지원에 관한 사항이 특히 장례식장 운영 위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4조 2항으로 장사시설 인접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민간 위탁 운영 필요시 소재지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항에 기타 군수가 공설 장사시설 인접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업을 지원할 수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 3항의 8조의 사용료 사항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는 기존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개정은 장사시설의 사용권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할 때는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해서 사용료를 연 단위로 산출해서 되돌려 줄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상의 의결사항이 없었으며 비용 추계로서는 금년도에 3,600만 원, 차년도부터는 1억 원씩 비용 추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와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장사시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사시설 소재지 마을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4조의 2를 신설하고 제8조 제3항의 사용료 징수 반환에 관한 사항이 불합리적 규제사항이라는 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의 시정 요구에 의거 제8조 제3항의 사용료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라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군의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창수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그 조례에 이렇게 명시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문맥을 보니까요,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민간 위탁 운영 필요시 소재지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네. 장사시설을 우선적으로 위탁을 맡기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위탁한 그 시설에 대한 시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가요? 네, 정창수 의원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민간 위탁 운영 시 필요시 소재지 주민이라 하면은 그 현재 장례식장 있는 인근 마을
승공된 마을에다가 우선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아니, 사업을 지원을 한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 장례식장 네. 운영권을 위탁을 할 때 우선적으로 위탁권을 준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이게 맞지. 양국은 장사시설 등의 민간 운영 필요시 소재지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거 좀 광범위하고 조금 좀 해석의 여지가 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지원이라 하면은 기존의 그 장사 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어떤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또 시설이라든지 이런 그 부가적인 것을 지원을 할 때 이런 표현이 맞지. 이것은 위탁권을 우선적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장사시설 자체가 지원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사항은 네. 장사시설 안에 그 주역의 주민, 금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을 들여서 3,6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그 주택 개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 그 소재지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뜻으로 표기한 사항입니다. 아니 이게 굉장히 좀 근데 봐봐요. 여기 뭐 양국은 장사시설 등의 민간 위탁 운영 필요 시 소재지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좀 저는 좀 이게 얼핏 이게 좀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크게 아니 양국은 장사시설 등 민간 위탁 운영 필요 시, 그러니까 장사시설을 민간을 위탁할 경우에 이 소재지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권을 준다라는 뜻 아니에요, 이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것은 양국은 장사시설 등의 민간 위탁 운영 필요 시 소재지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가 맞는 거지. 양국은 장사시설 등의 민간 위탁 운영 필요 시 소재지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좀 위탁과 지원에 좀 차별성이 없어서 조금 이게 좀 혼란스러울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본 의원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볼 때 저희는 큰 문제는 없을까 싶어 판단되는데 지금 뭐 말씀하신데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지금은요. 예. 예를 들어 갖고 양국은 장사시설 등의 민간 위탁 운영 시 필요한 경비나 또 제반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뭐 이것은 말이 되지만 민간 위탁 운영 필요 시 소재지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라는 위탁 근거를 지금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 조례는 굉장히 그 용어 선택 이런 게 굉장히 좀 정확해야 되고 좀 그럴 좀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걸 수 있지만 광범위한 지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표현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소재지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가 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군수가 공장, 공설, 장사시설 인접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제 위탁 운영과 관계없이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 군에서 거기 장사시설을, 저희가 군에서 확대,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하면서 거기 뭐라 그러죠? 안식원이나, 뭐 이거 하면서 승공대 주민들하고 협약을 맺은 사항이 있죠.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새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어떤 협약사항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지금자도 마련하는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지원 근거를 확실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거기 제한 사유대로 주변 마을 지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렇죠. 조례가 됩니다. 예. 그럼 저희가 처음에 예. 승공대 마을 주민들한테
저희가 얼마만큼 그 주민수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가 협약을 맺었어요. 금액으로 명시된 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반영구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한시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협약할 당시에 1년에 1억 5천만 원씩 10년을 그래서 15억을 지원하시는 걸로 그 당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재 저희가 처음에 그 협약 대비 그 추진 성과가 지금 어떻게 돼요? 얼마나 남았어요, 저희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만큼만 더 지원해 주면 돼요? 지원 금액 예, 예. 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그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이 지원, 이게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굉장히 저희가 장사시설을 지금 운영한 지도 상당히 좀, 오래됐고, 근데 이제 와서 이런 그 제도적 근거를 저희가 한시성을 명시하지 않은 그러한 이런 여기 내용을 조례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이게 반영구적으로 저희가 당초 협약과는 달리 또 그렇게 또 이게 또 오해나 또 재해석될 그런 소지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나 좀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은 지난해까지 1억 7천만 원이고 금년도에 3억 6천만 원으로서 그 가구당 집 수리 비용으로 해서 예산이 당초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당초 예산 때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10년 동안 저희가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동안에 그 지원이 안 됐습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지원이 안 된 사항이에요. 10년 동안에 1년에 1억 5천 기준에서 15억을 했는데 현재까지 지원된 거가 1억 7천만 원.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이제 마을 해서 확정 지은 사업이 돼가 요구된 상에서 맞춰서 해드리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3억 6천만 원이 이제 집 수리 비용으로 결정이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장사시설이 이게 언제 저희가 이 협약을 맺었어요? 이거 저 윤태영 부군수님 그 주민생활 지원 하실 때 굉장히 이거 오래전 일이거든요. 그동안에 이게 지원이 전혀 안 됐었습니까? 이게 지역 주민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피 시설 또 어떤 집단 민원 이런 것을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시설을 할 때 저희가 이런 협약을 맺어갖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이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다 이것을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거거든요. 이것이 반영구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그러한 내용을 이 조례에 저희가 한시성이라든가 뭐 시간의 한시성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분명히 좀 명시를 좀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이런 판단을 하는데 그리고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하려면은 그동안에 경과라든지 이런 자료를 좀 충분히 좀 이렇게 좀 챙겨서 살펴보신 다음에
충분한 그 조례 심사가 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이거 성의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전혀 뭐 자료도 준비도 안 돼 있으시고, 내용도 한번 그 훑어보시지도 않고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그쪽이 현재까지 지원된 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 장사시설은 앞으로도 저희가 많이 좀 확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그 사례들이 이게 저희가 매끄럽게 이것을 그 정리해서 이게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내용에 보면은 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했지, 그 승공대 주민들 간의 그 당초 협약 내용이 조례 내용 안에 전혀 이렇게 담겨 있지는 않아요. 예? 참고로 저희가 이 조례 특위를 진행하는 동안에 본의원이 그 요구한 사항을, 지적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거 뭐 수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맥의 규정이라든지, 이 승공대, 사실상 승공대 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좀 한시성을 명시하자는 얘기죠. 예. 막연히 필요시, 뭐 이런 거보다는 당초 저희가 약속한 대로 뭐 어떤 그런 것을 좀 명시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 조례 내용안을 수정할 의향이 있으시냐 그러시는 건가요? 예, 예. 글쎄,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지금 거기서 지금 하여간 좀 본의원은 조금 좀 그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좀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할 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예, 말씀인지.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좀 위원장이 좀 하나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례식장 주변 마을 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기본 그 마을 그 사업과 관련돼서 사업을 몇 번, 두 번인가 시행을 하다가 지금은 여러 가지 그 조건이 맞지 않고 또 일전에는 작년에는 펜션을 지려고 했었고 그 전년도에는 그 전전년도에는 거기다가 찜질방을 하려고 하는 거를 본의원이 좀 반대를 해서 그 사업을 못해서 주역 주민들이 저에게 와서 많은 항의를 하곤 했었는데 실적으로 우리 장례식장 주변 마을 지원 사업이 마을의 공공사업 외에는 지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사업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답변 드렸습니다. 제가 또 알기로 아마 펜션이 설립 계획이 있었는데 나중에 아마 마을위원회에서도 이제 나중에 추후에 운영에 대한 게 수지성의 관계가 문제가 돼서 그 사업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션 사업은 이제 공동사업으로 군부대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럼 가구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집수리비를 지원해 준 걸로 다시 확정이 돼가지고 좀 그렇게 된 거죠, 금년도에. 금년도에 집수리 비용이 네, 이제 네. 확정이 돼서 그걸 네, 지원하려고 네. 하는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게 3억 6천원입니다. 네,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주민생활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결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국은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국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청적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병입니다. 양국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준 인건비 내에서 별도 정수 책정이 가능해져서 우리 군에 승인된 인건비를 검토하여 정원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5년 기준 인건비에 따른 정원 조정에 따라서 인건비 범위 내에서 21명을 정원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을 429명에서 450명으로 21명을 증원하는 안입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그 조례안과 그 관계 법령 발췌,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 축에서는 미첨부를 하였습니다. 이상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청역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양구군에 승인된 기준 인건비 내에서 재정운영과 세수입 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과 사회복지직 신규 순증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제2조의 총 정원이 429명에서 21명이 증원된 450명으로 하고 제2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은 418명에서 439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군의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들이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청역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군에 승인된 기준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올해 더 인건비가 많이 예산이 더 책정됐다는 건가요? 예, 저희가 행자부에서 기준 인건비 내려온 게 작년에는 299억 66만 7천 원이었는데 2015년도에 335억 4,461만 6천 원으로 2014년 대비 10.8%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여기 사회복지직이나 세수입 담당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국가에서 더 행자부에서 더 증액을 해준 것으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옛날에는 이제 총액 인건비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까지 이렇게 컨트롤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기준 인건비라는 용어로 바뀌면서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인건비, 제시해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적의 조정해서 인건비를 95.3% 범위 내에서 이렇게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여기 세수입 담당 신설이 되고 또 사회복지직 신규 증원에 따라서 조정이 된다고 하는데 인원을 어느 정도 각각 요 두 가지 말고도 또 추가적으로 여기 21명을 어떤 부서에 어떻게 활용할 것으로 하는지. 그건 지금 현재 나온 거는 지금 사회복지직 순증 1명, 세외수익 이렇게 해서 했지만 이제 이거는 지금 제시된 것만 그렇고요. 지금 올림픽 대비해서 시군별로 정원을 전담 조직이나 인력을 늘려라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안별로 저희가 판단해서 정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를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TF팀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됩니다. 하여튼 예산이 증액돼서 인건비 예산이 증액돼서 인가라든가 그런 규정을 좀
그 인원 증가만 21명 하는 걸로 책정하고 나중에 이제 판단되는 그 채용 인원은 이제 그 추가되는 인가된 인원만큼 더 이제 뭐 채용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저희가 채용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창수 의원입니다. 21명의 그 직원을 사실상 증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자료에 보면은 중하위직으로 이렇게 예, 맞습니다. 증언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1명이 이게 굉장히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가끔씩 가다 공무원분들하고 이렇게 사담을 나누다 보면은 직종별로 인원이 보충이 안 돼서 굉장히 좀 애로사항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여기 그 명분은 사회복지직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아주 이것은 경미한 숫자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러면은 행정직으로 그냥 저희가 충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직종별 좀 배려가 됐습니까? 예를 들면 뭐 기술직이라든지 또 그 농림직이라든지 뭐 환경직이라든지 이런 그 직종별 이게 좀 그 취합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채용한다 그랬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조례가 통과돼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내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이런 바탕 위에서 이런 것이 증언이나 채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게 준비 안 됐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문제죠. 그 좀 내용 좀 상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이제 특히 이제 그 일부 직종에 지금 그 결혼이 유별나게 생겼습니다. 그게 뭐 도의 그 전출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특히 이제 뭐 토목,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지적 이쪽 분야가 지금 저희가 좀 인원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이것은 왜냐하면은 그것은 저희가 전출이나 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 결혼된 것은 이미 정원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원 대비 부족한 숫자고요. 그거 외에 우리 정원을 우리가 21명을 더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 늘리는 거에 대해서 이것은 늘리는 것은 이거 보충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직종별 정원 조정이 되었어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기술직도 각도 직종별로 이게 정원이 저희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산림직 같은 경우에 정원이 총 7명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9명으로 조정을 한다거나 토목직이 만약에 11명이었으면 13명으로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직종별로 이것이 배분이 돼 있어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번에 21명을 늘리는데 네. 저희가 내부 검토를 거쳐서 그 직렬별 변동 내역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뭐 행정세무, 행정토목, 공업, 그 건축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분야별로 저희가 지금 뭐 어느 특정 직렬만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업무 영역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21명을 이제 저희가 충원을 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군에 없는 저희가 이런 것도 반영을 시킬 수 있고 심사 단계에서 이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런 것이 지금 준비가 안 된 걸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까. 그 설명서 있으면 그거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건 제가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서직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정원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별도 정원으로 사서직은 없죠. 사서직은 없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1명이면은 굉장히 적지 않은 저희가 정원을 늘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면사무소 1개 반을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읍면에 한 보통 비정규직까지 해서 한 15명 정도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실제 정규직 한 11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데, 이게 면을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지금 인력을 증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내부,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런 것을 다 공시를 해갖고, 이 민원을 내부 의견이나 이런 걸 받아갖고 이걸 구체적으로 이런 그 자료에 의해서 이거 증언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조금 제가 봤을 때 좀 무성의하다 그럴까요? 조금 저도 면밀하지 않은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성의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이거는 의회에서 이제 저희가 의회에 제출을 해서 의회 승인이 돼서 의회 정원이 승인이 되면은 규칙으로 이제 직렬별 정원을 이제 정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행정 규칙으로 저희가 정하는 겁니다. 자, 의회에서 저희가 이게 무조건 저희가 늘릴 수 있는 정원을 최대한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 우리 군 현실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직종에 지금 타시군과 비례를 한다던가 우리 군 행정 수요를 감안할 때 이러이러한 직종에서 몇 명의 직원이 저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충을 해야 됩니다. 또 이러한 파트에서는 또 몇 명이 부족해서 이렇게 증원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이 심사를 하고 이러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21명 증원. 예. 그러면 그냥 저희가 무조건 그거 해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러한 필요성이, 내부적으로 그러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1명이라는 근거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 21명을 내온 근거는 뭐예요? 저희가 행자부에서, 그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최대한의 인원을 지금, 그럼 임의적으로 지금 늘려놓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군 현실에 맞는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에서 정원을 적의 조정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 내에서 우리가 필요한 인원이 21명을 지금 보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거는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네. 일단 행자부에서 우리에 따른 소요 예산을 우리가 10.8% 인건비를 기준 인건비 내에서 증액을 해 줬으니까 그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원을 조정을 하면은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야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게 규칙으로 정할 사항인가요? 아니면 조례로 정할 사항? 그게 행정기구 설치. 그거는 그거 아닌가요? 예, 인사 규정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더라도요, 저희가 그러한 막연하게 저희가 21명이라는 것보다는 그럼 좀 구체적인 설명이나 좀 이런 게 있어야 좀 납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도 자꾸 2번, 3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21명이라는 인원이 굉장히 적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게 필요 없는 이 정원수를 늘려놓는 또 그것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그러면 좀 공감을 얻고 내부적으로라도 이것이 좀 어떻게 조정이 좀 됐었어야지. 막연하게 21명 지원한다 그러면은 21명이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15명이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좀 알아야죠. 막연히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21명은 어떤 의미를 지녀요, 여기서? 그게 적정선인가요? 아니면은 예산의 어떤 효율성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인력 조정 문제는 그냥 단편적인 예를 들면은 사실 이제 옛날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인력을 긴축
긴축적으로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그 화천군하고 우리하고 인구 편차가 한 2,000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은 화천군이 42명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사실 이제 저희가 뭐 그 의원님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각 실과소에 이렇게 보면은 보통 뭐 직원 하나에, 담당 하나에 직원 하나 있는 부서도 있고 이래서 사실 좀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해 오다가 이제 다행히 저희가 그 기준 인건비가 좀 늘어나면서 저희가 좀 공무원도 좀 충원을 하는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해서 의회에다 이제 그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정원이 지금 439명에서 429명. 예. 그래서 21명, 450명으로 21명이 늘어나는 거죠. 집행기관의 정원 여기 439명으로 써 있거든요, 여기는. 이거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의회 정원을 뺀 나머지 인원이 이제 439명이라는 거죠. 439명이 된다는 거죠. 그럼 아니죠. 그건 아니지. 그러면 450명이 되지. 450명에서 21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429명에서 450명으로 21명이 늘어나는 거죠. 조금 전에 설명드리면 의회까지 포함되면 461명이 되는 거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행기관의 정원은 429명에서 11명 빼면은 418명이 지금 현재 집행기관의 정원이죠. 아니, 여기 보면요. 그거 안 맞아요. 지금 저 주요 내용에 가 내용하고 다 내용하고 지금 맞질 않아요, 이게. 집행기관의 정원을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표현을 그렇게 해놨는데 집행기관의 정원은 450명 중에 집행기관의 정원이 439명이고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이 11명 해가지고 그래갖고 총 450명 아니에요? 예, 450명이 이제 되는 거죠. 늘어나면 471명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표현을 그렇게 이제 한 게 총 21명이 늘어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집행기관의 정원은 419명, 429에서 11명을 빼면은 418명이 현재 집행기관의 정원인데 439명이 된다는 표현이고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 변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집행부는 21명의 인권을 늘리고 예. 의회는 변동이 없다 이거죠? 예. 그 의회는 왜 이 21명이라는 이 수요를 대비하면은 적어도 한 명 정도는 여기 이 배분율에 따라서는 이 배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또 왜 검토를 안 했죠? 의회하고 협의를 해봤나요, 내부적으로? 현재까지 뭐 의회 협의한 거는 저희가 없고요. 네. 저희가 그 인근 시군에 뭐 그 행정 수요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그 11명 정도면은 양구군의 의회 사무를 그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의회 정원은 11명 정도면은 적정하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양구군이 군세나 지역은 적은지 몰라도요. 거의 의원 숫자는 동일해요. 근데 양구군 의회만큼 또 이 직원이 적은 데가 없어요. 다른 시군에는 정원의 인력들을 2명 내지 3명을 다 운영을 합니다. 물론 어떤 별도의 청사를 운영하는 그런 또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자료, 뭐 도서 담당, 자료 담당 해갖고 또 의장 뭐 보좌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두 명의 정원이 더 있어요. 이런 때 배려가 됐어야죠. 적어도 그 다른데 뭐 이게 여기 보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크게 두 개로 이렇게 집행기관에 정원해갖고 이렇게 분류가 돼 있으면은 집행기관에 439명이면은 이게 어떻게 돼? 20명, 10몇 명당 한 명씩 이게 늘어나면은 의회도 한 명은 이게 자연적으로 배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한 근거는 그 현재 의회 직원이
크게 부족하지 않다. 저희는 그 그렇게 판단 근거의 기준은 뭐예요? 의회는 의원수 아닙니까? 의원수. 이것도 뭐 면적 대비 그 지방세 그 각 시에 그런 기준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게? 글쎄 추후에 지금 현재 그 의회 사무 그 보좌 인원이 11명이 너무 부족하다. 의회 사무를 그 담당하는 아니 타시군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타시군을 잘 검토를 해갖고 판단한 집행부에서 판단한 기준이 더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타시군의 의원 숫자 똑같아요. 저희하고 7명. 강원도내 거의 시지역 빼놓고 홍천 같은 데도 7명인가 그렇습니다. 홍천 같은 데도. 예. 우리하고 비슷한 화천의 직원 정수 얼마인 줄 아세요? 13명. 우리보다 2명이 많습니다. 이런데 당연히 검토가 됐어야죠. 제가 여기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천군 같은 데는 우리하고 인구 차이가 2,000명, 1,800명 차이가 났을 때 저희는 그 전임자부터 시작해서 저희 그 정원 공무원을 최대한 긴축 최소화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예. 21명이 늘어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화천군의 예를 들어서 우리는 11명인데 화천군은 13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화천군은 저희보다 정원이 지금 42명이 많습니다. 제가 이거 의회를 예를 들은 건데 의회를 네. 꼭 증언해 달라는 뜻은 아니고요. 예를 예. 들면은 21명의 그 인원을 적지 않은 인원을 정원을 우리가 늘리면은 공직사회가 굉장히 동요돼요. 자, 우리 파트에 우리 직종에 인원이 적어도 면은 면별로 또 각 관나 또 각 부서별로 우리 부서나 우리 직종에 적어도 정원이 몇 명 늘어나겠구나 이런 기대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적정하게 이 사전에 이게 검토가 되고 이게 협의나 내부적인 이렇게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직원만 늘려놓으면은 이게 갈등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준비를 충분히 한 다음에 최대 접점을 찾아서 저희가 정원 조정을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의회에 와서 정원 이 조례 개정안을 저희가 와서 그 설명을 하면서 저걸 반영을 시켜야죠. 그냥 이건 막연하게 지금 숫자만 늘리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이제 정원 승인을 이제 의회에서 해 주시면은 이 공무원을 이제 채용하는 거는 2016년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제 도에다가 시험 요구를 해서 채용을 할 거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의회와 관련된 필수 인원이 정말 이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그건 나중에 조율이 가능하겠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 의회는 하나의 단편적인 예를 든 거고요. 하여간 그러한 것을 충분히 좀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반영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게 되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정원이 늘어났어야 된다. 늘려야 된다 하는 그러한 지적입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네, 자청력 과장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국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예산관리계획 4회 변동문안 의사일정 제4항 양국은 군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국은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국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운영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장 지정란입니다. 2018년도 공유예산관리계획 4회 변동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일쪽으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해 제출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회 변동분으로 제출된 안건은 신규로 발생된 취득 1건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1필지에 4,532제곱미터로 3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쪽입니다. 먼저 취득고자 하는 재산인 동수리 채토장 매입입니다. 행정재산인 찜라인 진입로 신규 개설에 필요한 채토장 및 인근 군주와 연계한 공공용지 확보에 따른 부지를 1필지에 4,532제곱미터로 3억 4,400만 원에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지역은 수변경관지구 및 국가하천 저촉 제외지역이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의물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회 변동분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들의 의견의 축소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양구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등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 세율을 표준세율로 정비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전환됨에 따라 세목면칙과 편제를 변경, 지방소득세가 독립되는 따라 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을 정하고 주택분 재산세 일괄 납부 기준을 비용절감 및 납세 편의를 위하여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조정합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비용 측에서는 미첨부 사유를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춰 금고를 지정을 위한 금융기관의 협력사업비를 출연신설과 금융기관 세부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등 기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금고의 정의를 금융기관에 추가, 금고 전환 시스템의 보완 내용을 신설하고, 금고의 협력사업비를 출연조항으로 신설하고, 금고 지정 및 평가 항목 배점 기준 및 세부 평가 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글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비용 측에서는 미첨부 사유를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맞춰 여비에 관련된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여비제를 운영의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행정부 장관을 인사 형식 처장으로 변경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을 국내 여비 지표로 반영하여 변경 내역은 숙박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2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요구와 의견 제출했고 비용 측에서는 미첨부 사유를 첨부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재정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재정운영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사회변동분할 및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재정운영과장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사회변동분할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사회변동분할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양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동수리 채토장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양구 동수리 332번지 4,532제곱미터로 짚라인 관리사무실과
조합공원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라인 진입로 개설과 인공 공공용지 복토 및 부지 확보를 위해 태초장 부지로 매입하는 것으로 부지를 매입, 8호 주변 개발 사업 추진으로 관광객 유치 등 지역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취득 일권은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관계법 등이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향후 개발사업 수립 시 의회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국은 군세조례 일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목 명칭과 편제를 변경하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된 지방소득세율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지방세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사항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명칭과 편제를 변경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했으며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현행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인 경우 일정 기간에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군의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이 저촉되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국은 군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제재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부 2교 제5호로 지방자치단체 군고지정 기준이 2014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군고지정을 위한 금융기관의 협력사업비 추전 신설과 금융기관 세부 평가 항목 및 배부 배정 기준 등을 상위 규정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39조에 따라 군의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안전행정부 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변경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15년 1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본조례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조항 별표 1의 숙박비를 현행 3만원을 5만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군의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대정운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변동분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32번지 소유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환기 씨입니다. 양구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양구 동수리에 거주하시다가 지금 노후해가지고 딸네 집 가서 애 봐주고 있습니다. 여기 매입 근방의 실거래 가격이 얼마나 돼요? 매입 실거래가격은 25만 원 정도 갑니다. 25만 원 반영했습니다. 여기 참고로 이 땅은 저희 경제과장하고 방문했을 때 그 주변 아줌마가 상대방 사람 땅 이거 안 판다. 또 우민수 과장 전화했을 때도 아예 만나주지도 않은 건데 그 상대방 그 땅 파는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을 시켜서 그 땅을 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게 또 부동산 업자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덤벼들었고 제가 그 땅에 대해서 그 시살림을 그 아줌마가 굉장히 받은 땅입니다. 이게. 물론 여기 차토장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그 차토 찜라인 진입로에 따른 찜라인 진입로가 거기에 굉장히 많이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지 일대가. 그래서 찜라인 진입로를 아직 개선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찜라인 그 운영자가 진입로를 안 해주면 버스가 못 들어오니까 이 찜라인 시설을 운영을 못 하겠다. 지금 그런 식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흙을 채토를 해가지고 메꾸고 또 부지를 해서 만들면 앞으로 공을 만들든가 다른 계획을 만들어서 그 활용 가치가 많은 땅입니다. 그 기존에 매입된 부지가 그 건너편 도로 건너편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직까지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물론 동수리 그 한반도 섬이라든가 인공습지 주변에는 그 어떤 우리 군의 관광 인프라를 위해서 또 그 공공용지 확보돼야 된다고 하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그 매입을 해가지고 활용을 안 함으로 인해서 또 뭐 무단 경작이 된다든가. 그거는 저희 재산관리부에서 책임지고 활용 방안을 강구하든가 안 되면은 재산관리 쪽에서 경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산관리 측면보다는 중장기 이 해당 부서에서 그 활용 어떤 계획이라든가 방안을 좀 매입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기존에 그 매입한 우리 그 공공용지도 잘 좀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유재산 관련해서만 지금 질의받습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전반적으로 다 봤습니다. 예.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요. 제가 좀 일반적인 사항을 조금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 군에 금고로 지정된 은행권이 어디 있죠, 지금? 지금 농협 양구군 지분밖에 안 돼 있습니다. 농협 양구군 지부밖에 안 돼 있죠. 규정상 여느 금고는 규정되면 유배됩니다. 예. 법령으로 유배됩니다. 그럼 우리 군 지금 조례대로라면요. 예, 물론 이제 저희가 유가증권이나 이런 예산을 저희가 금고가 맡기는 업무도 있지만 보관의 업무도 있지만 우리 군 주요 어떤 세입의 그 징수 업무도 있거든요, 사실상. 네. 예. 그거는 지금 그러면은 재산세나 공공재산 공유재산 대부료나 사용수익 허가료나 이런 거는 전부 다 그러면은 군 지부에만 가서 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세입 업무는 예. 그 세입 업무는 예외적으로다가 우체국이라든가 새마을금고라든가 공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 다만 그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 이 법령 그거를 금방 찾은 여기서 못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 양구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보면은 여기에 분명히 이제 그러한 사항들이 좀 명시했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우리 소위 말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소규모 영세한 지역을 어떤 연구로 한 농업협동조합이라든지 새마을 금고라든지 신용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상 보면은 군의 어떤 뒤치다거리만 예? 물론 주민 편리한 것도 있지만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이 돈을 맡기는 것도 양구군 금고지만 양구군의 어떤 세입을 거기 수탁하는 그 기관도 여기 금고예요. 예, 요번에 요번에 혁신위원회에다가 제도 개선 사항으로다가 그러한 기관도 금고를 지정하게끔 해달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예. 문서로다가. 그 굉장히 과장님 아주 현실적인 요구를 하신 거고요. 예. 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군의 세금을 징수하는 기간 받아주는 은행권은 다 금고예요. 우리 양구군 금고입니다. 우리 금고 조례에 보면은. 그런데 그런 데는 사실상의 어떤 우리 군에서 예탁할 수 있는 어떤 기회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박탈을 당해요. 그러면은 그런 데서 수납한
세입은 바로 그냥 우리 군 금고에서 지정된 양구 군지부에다가 이관을 해야 됩니까? 징수와 동시에? 징수와 동시에 우리한테 이체만 네. 칠이고, 네. 보관하고 있죠, 거기서. 예, 7일 보관하고 우리한테 이체시킵니다. 그럼 사실상 거기도 양국은 금고예요. 그런데 관계법령상 네. 거기에 제2금융권도 지정할 수 있는데 네. 그 4개 항목이 있는데 제가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자산이라든가 여신 규모라든가 이걸 따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되는 게 지금 춘천 축협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거는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은, 금고의 금고의 정의에는, 세입의 징수 업무를 받는 기관은 금고로다 여기 엄연히 우리군 조례에다가 지정을 해놓고, 정식 금고로다가 지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저는 뭐냐 이거죠, 그게. 그러면 이거 조례를 고쳐야죠, 그거 빼야죠, 그거. 여기에서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기 양구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그 정의 부분에 나와 있어요. 예. 금고란 해갖고 지방예정법 해서 세입 받는 금고에 대해서는 그 예치 규정을 제가 발췌해가지고 아니 여기 보면은 별도로 제출을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예?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군 금고로다가 정의를 해놓고 저희가 정식으로다가 거기 금고 지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이거 굉장히 이거 좀 이 법규와는 맞지 않는 그런 지금 저희가 지금 행정을 하고 있다. 저는 좀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 하시는지 과장님 취지는 잘 아실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군지부가 너무나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어요. 사실, 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금고를, 실질적으로 지정한 금고를 많이 이용하는지 몰라도, 면 지역이나 일반 지역 서민들은 다 새마을 금고, 농협, 이런 데 가서 양구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전부 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고예요. 양국은 금고인데 그쪽에서는 예치금이나 무슨 저희 일반 회계나 특별 회계나 기금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금고로 지정 안 됐다 그래 갖고선 저희가 그런 걷다가 그 수탁을 하지 않고 양국은 군지부에다만 지금 몰아주고 있거든요. 주민의 어떤 편리성, 손발이 돼줘갖고 이렇게 잘 해주는 데는 전혀 거긴 지금 불이익을 주고, 이거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 법을, 이걸 빼야 돼요. 여기서 세입에, 그 출납 업무를 그쪽에서 다 해서 지부 설치해갖고 다 가서 출납을 하던 해야죠. 양국은 지부에서. 굉장히 좀 모순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군 금고로 지정을 해갖고 거기서 무슨 저희가 기탁금을 받고 부대비를 다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주민의 편리성 그리고 또 이게 또 경쟁이 안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예. 군지부에서 가장 홀대받고 있는 게 농민들입니다. 농민들. 예. 이자가 9.9%예요. 농민들한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근데 양구군에서 거기다가 말이야 아주 수의계약으로다 금금고 그냥 시간 되면 딱딱 연기시켜주고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 주민들이 이거 알아봐요. 이런 내용.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하여간 규제위원회에다 건의를 하셨다니까 그 결과를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보고와 답변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돌아가겠습니다. 그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사항에 보면 지금 이환기 시인의 밭을 그 짚라인의 진입로로 개설을 거기다 또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기존 짚라인 진입로가 수렁이져서 거기를 채토를 해서 거기를 메꾸신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나중에 후자에 말씀하신 짚라인 시설 가는 길을 복토를 하고
길을 개설하는 겁니다. 거길리 이 길 그 밭으로다가 길을 내는 게 아니고 신규로 내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그럼 복도를 해야 될 구간이 몇 메타나 됩니까? 대략 한 해서. 30m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 30m 복도를 130m. 130m를 복도를 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주변에 부지가 그렇게 뭐 좁거나 또는 그 이완기 신의 땅을 채토장으로 하는 빌미로 해서 구입을 해서 그쪽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떤 부지의 아주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부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뭐 벼룩이 잡다 초가상간 태운다고 그 진입로 130m 정도의 복토를 위해서 3억 원이 넘는 그 군비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거는 그 행정의 현명한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연은. 근데 벌써 말씀을 그 소유주하고 다 하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아직 매입은 안 했고요. 협의하는 중인데 의회 승인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매입하고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매입을 못하는 거고 뭐 그런 사항이죠. 네, 본연이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은 근데 그게 바로 그 찜라인 옆에 옆에인 건 압니다. 예.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운반비라든가 이런 게 다 절감되고. 아니 운반비가 얼마나 든다고 그 땅을 하여튼 좋습니다. 본연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그거를 그 매입하는 것 자체를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채토장과 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그 어떤 그 관에서 운영하는 관광지와 그 관광지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인근에 어떤 사유지나 그 개인의 건물이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인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인근의 비근한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군에서 그 박수근 미술관을 활성화하는데 그 인근 주변에 뭐 주택이라든가 뭐 한두 채 있는 게 어떤 그런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 이혜인 문학관 언저리로 해서 그 조각공원과 짚라인 그 진입로 부근으로 봤을 때는 더 군유지를 더 확장을 해서 관광을 활성화해야 할 굳이 해야 할 그러한 요인은 없다고 본연은 판단이 됩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그 행정기관에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채토장으로도 활용하고 그 짚라인의 진입로로도 뭐 요긴하게 쓰시겠다 이런 안을 내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게 뭐 나중에 어떠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뭐 직접 경작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본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 경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편리성을 위해서 매입을 하는 땅이지만 이왕 구입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더 정확하고 미래적인 또는 앞으로 그 관광객 유치 진정으로 여기 언급하신 것처럼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정확하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서 그거를 활용을 하시되 군에서 매입을 했지만 불악에서 관리를 할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도 이렇게 계획을 좀 세우셔서 그 시내와 떨어져 있는 관광지이지만 그 주변에 먹거리라든가 아니면 즐길거리 또는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으로 좀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관계 부서에다가 좀 첨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경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네, 재정운영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예산 관리계획 사회 변동 문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국은 군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국은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국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국은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과장이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관광과장 오민수입니다. 양국은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관내 업체가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채용 보조금을 지원하여 우수 인력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업체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고용 안정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정의로 청장년, 고용 대상자 등 용어의 정의를 기술하였고 안 제3조에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등 책무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보조금 지원 기준으로 대상 업체와 업체 지원 기준 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지원업체 결정 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보조금 분단 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군 표준 조례안이 나왔습니다. 거기를 제정안을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입법 내고 결과 특별히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비용 축에서는 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제관광과 소관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관광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양국은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관광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장년 신규 채용 기업에 대한 일자리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장년 실업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 지원과 기업의 인력 확보 등을 위해 강원도의 표준 조례안에 준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제2조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제4조 보조금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제5조 공모 신청 및 업체 결정에 관한 사항, 제8조에 지원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 제9조에 보조금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분의 의결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국은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국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수집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클린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국은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수지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그 폐기물 발생 억제를 촉진하기 위하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 3항의 군수는 자체 기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든 실적이 우수한 가구에 대해서는 보조금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를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원별 발생 억제를 위한 물품 및 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제8조 5항은 이걸 삭제하는 사항으로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감납 의무 이행 계획서에 작성한 발생 억제 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 폐출 사업 등에 대하여 상하세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개정한 그 8조 제3항의 물품 및 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와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만 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클린 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양국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수지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클린 환경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실적 증대 및 발생 억제를 촉진하고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물품 및 설비 등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8조 제3항의 문안 수정과 제8조 제5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군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클린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최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경지 의원입니다. 요거 구조례에는 우수한 가구에 대해서 보조금 등등을 지원할 수 있다를 그 개정안에는 그 가구라는 것을 어필을 안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그 사업장이나 세대나 다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현재 조례상에는 우수한 가구라는 개정하기도 그거 선별하기도 힘들고 애매모호하게 지금 조례가 되어 있는 상태고 또 현재는 우리가 음식물이나 폐기물 자체를 갖다가 이거는 어떤 포상적인 성격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거는 폐기물 자체를 지금 발생 자체를 억제하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모든 물품이나 음식물 이런 조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제 포괄적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혹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개정을 하시는 건지? 지금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좀 우리가 예를 든다면 지금 음식물을 지금 줄여야 되는데 지금 음식물을 물을 이제 빼가지고 담게 돼 있어요 봉투에서.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전처리 시설장에 올라오면 이제 그걸 다 그 봉투에서 분리해가지고 그렇죠. 물을 사실상 줄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음식물 대량 이제 음식점에서 소급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음식식당에다가 그 음식물을 담아서 물이 빠진 상태에 있다가 쓰레기 봉투에 담아낼 수 있는 이런 용기, 이런 거 일차적인 관계가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장초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다량 음식물류 배출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5개 학교를 올해 시험적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자칫하면은 이런 게 정리가 안 되고 되게 되면 선신성 이런 선거법에 위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현실적으로 조례안을 정비하고 또 구체적으로 음식물과 폐기물과 구체적으로 발생 억제를 하겠다는 적극적인 안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난 또 가구자가 싹 빠졌길래. 네. 예, 그런 다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해내는 그런 쪽에서부터 그거를 좀 절감해 보겠다는 내용은 좋은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청정양구 이미지에 걸맞는 좀 예산을 내년도에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시범적으로라도 가정에 그 음식물 건조기 통이 있어요. 그 개발한 게. 알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구입하기에는 상당히 고가고 그게 또 그 어떤 인기 있는 분들이 이 가정용품 그 개발하신 거는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의 이미지에 맞는 그 가정용도 시범적으로 어느 부락이라든가 아파트 단지를 하나 선정을 해서 좀 보급을 소단위로 좀 한번 해보시는 사업도 한번 짜보신다면. 근본에는 이제 우리가 그 음식물을 많이 배출하는 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학교 음식점을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고, 거기 성과 분석이 된 다음에, 아마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법, 여러 가지, 여하튼 우리 양군에서는 폐기물과 음식물을 줄여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니까, 그걸 줄일 수 있다라면, 분석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클린한 과장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제 8항 양국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수집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춘양구 농촌체험캠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학순입니다. 청춘양구 농촌체험캠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팔랑골 곰치 체험장 조성 사업이었으나 그 곰치는 계절적으로 그 체험으로 한정이 되어서 그 명칭을 청춘양구 농촌체험캠프로 하였으며 이 도시와 농어청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참고로 하여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촉진을 통해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청춘양구 농촌체험 캠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중 다항 관리 운영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된 법인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자는 공개 모집하여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 시에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농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청춘양구 농촌체험 캠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위와 주요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설명으로 생각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에 의거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촉진을 통해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청춘양구 농촌 체험 캠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4조 업무 및 기능과 제5조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위탁 계약, 제9조 사용료, 제10조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 시설 이용료 등 제15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따라 군의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당초 사업 목적인 곰치체험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그 조례안을 그 검토를 해보니까 이용료를 펜션동 같은 경우에 실비로다 이렇게 징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명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 부과나 이용료 등을 그 징수할 때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되고, 특히 이용료 그런 것을 또 하려면은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양구군에서 만든 또 이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공성을 좀 감안을 한다면은 조금 좀 어떤 그 실비 내지는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줘야 되는데, 굉장히 다른 여타의 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이 현실적인 좀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로 인한 좀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시설 이용료를 만들 때 저희가 관내에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각종 그 광주 휴양림, 청선 휴양관, 힐링하우스 하여튼 관내에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설의 그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좀 검토도 좀 해보고 참고를 해서 지금 현재 이 단가를 이렇게 책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운영을 하면서 또 좀 만약에 그 너무 과다하다든가 이런 말이 또 나오거나 의견이 제시됐을 때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좀 개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가격이 또 싸도 사실은 또 주변에 있는 그 펜션들이나 이런 민간 부분의 어떤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뭐 휴양림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시설을 뭐 자치단체나 법인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또 청소년 시설도 또 관련 또 청소년 기본법이나 또 청소년 시설 진흥법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이 농촌 체험 시설은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직접 운영 할 수 있는, 또 해서 뭐 그 시설료를 받고 이럴 수 있는 게 바탕한 그 법률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행정시설인데, 개인한테 개인이나 뭐 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리적 목적으로다가 이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좀 불협화음이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좀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춘양구 농촌체험 캠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지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위해 5분간 정회하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석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권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이태균 간사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균 간사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태균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21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5월 26일 제21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회 변동분안, 양구군 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구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구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조례안, 양구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청춘양구 농촌체험 캠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원안 가결 9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권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심사 결과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